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봅니다. 이제 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있느냐 하니까 질문 없다 해서 이제 무조건 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나? 하늘의 종자를 우리가 파종을 했어요. 근데 파종을 하기 전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뭐가 경제적으로 바이어블 하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자고. 자, 첫째, 종자를 본답에다가 다이렉트로 그냥 파종을 하는 방법. 일명 직파죠, 그죠? 다이렉트 시딩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제 육묘, 모를 키워서 옮겨 심는 거. 그걸 뭐라 하죠?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하죠. 요것은 이 양이라고 물에 옮겨 심기 때문에 이 양, 밭에 옮겨 심으면 이 시기라 하죠. 그죠? 요것은 직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직파하는 거하고 이양하는 거하고 어느 게 경제성이 있을까요? 2번? 네. 좋다. 2번. 뭐 때문에? Why? 좁은 곳에서 심어놓고 옮기기만 하면 좁은 곳에서 심어놓고 노동력이 노동집약적이라고? 집약적이다. 그럼 직파하면은 그냥 한 공기로 쫙 뿌리 뽑으면 되잖아. 그건 이제 또 다른 의견.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버렸나? 어느 게 경제적일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지. 이 양이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이 좀 더 많이 심는다. 뭘 많이 심어? 같은 면적의 직파보다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면적의 그 플랜팅 수가 많다. 그 말이가. 네. 그러면 이거는 밀식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이것도 종자 많이 뿌리면 안 되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스마트 농산업학과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는 어떻다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 말이야. 뭘 어떻게 할 거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내가 사례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살고 싶은 나라 한번 얘기해 봐요. 그냥 우리나라 제일 좋아? 우리나라는 당연히 좋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다면 오직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말고 그럼 두 번째로 누구 미국 손 들어봐. 주는 미국이라는데 좋았어. 미국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 자, 미국은 개인 1인당 미국은 farm라는 말을 안 써요. 영어는 grow라는 grow. grow 한 명당, 그러니까 벼 재배 농가당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하면 기본적으로 400에서 500헥타르, 많게는 700헥타르까지 있는데 기본 한 500헥타르 정도의 면적의 벼를 재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스케일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은 가로 100m, 세로 100m짜리 하면은 요게 몇 제곱미터죠? 다른 말로 하면 몇 헥타르? 요걸 1헥타르라 그런다, 그죠? 요걸 1헥타라고 해요. R로 치면 100R죠, 그죠? 요건 1학년 때 다 했다, 그죠? 자, 그러면 1헥타르 가로 100m, 세로 100m. 여러분이 달리기에서 딱 달려오면은 정확히 15초씩 되면은 1분 걸리네, 1분.
여러분들 정도는 빠르잖아. 1분 딱 걸려서 돌아오는 게 몇 개다? 500개다. 이제 감이 옵니까? 그래도 감이 안 와? 500개라고. 그럼 500분 걸린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뛰다 보면 힘이 들어서 나중에 500분이 아니고 한 이틀 걸리겠지. 그지? 그 정도 돌려고 하면. 자, 이만한 면적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경지 면적이 얼마냐? 1.3헥타르인데 1.5헥타르 정도 돼요. 뭐 이해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벼 재배 농가를 하면 조금 이제 늘었어요. 3헥타르 정도 돼요. 그럼 많다. 조금 올리자. 그럼 5헥타르 하자. 5헥타르 한다고 가정하면 몇 배 차이예요? 미국하고. 5헥타르하고 500헥타르하고 당연히 100배 차이잖아. 그죠? 100배 차이 난다. 경지 규모가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자, 그럼 이제 직파하고 이항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직파는 항공기를 하든 아니면 드론을 활용하든 아니면 이 파종기를 하든 뭐 뭔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든지 이렇게 논이 있으면 여기다 종자를 이렇게 고르게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위에서. 그럼 뿌리는데 비행기로 가지고 쫙 뿌리면 빠를까요? 늦을까요? 엄청 빠르겠죠? 그죠? 신속하다. 직파의 장점은 신속하다. 그 다음에 이항은 이 모판을 만들죠? 그죠? 모판에서 모를 길렀죠? 1차적으로. 이걸 육묘라 그러죠. 그죠? 육묘를 거친다. 육묘를 한 이후에 5개 내지 6개 정도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기계로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옮겨 심는다. 한 포기 한 포기씩. 그래서 여기에 한 줄, 두 줄, 셋, 넷, 다섯, 6줄씩 심어 나가면 6조 이항기. 몇 줄씩 심어 나가면 4조 이항기. 8줄씩 이항해 나가면 8조 이항기. 이해됩니까? 그리고 걸어가면서 하는 것은 보조 이항기. 보조 이항기를 하는 도보로 하나 있던 보행 이항기를 하고, 이제 올라서 이제 운전하면서 하는 건 성용 이항기. 지금은 뭐가 나오냐? 무인 이항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하면은 쥐가 이항 다 해. 그 모판만 몸만 이렇게 심어주면 돼.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시대? 스마트 농업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처럼 보행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규모로 하면은 이렇게 100배가 우리하고 미국이 차이가 난다. 그 미국에서 만약에 보행을 한다, 성룡을 해가지고 이항기를 가지고 심으면은 이거 500헥타르를 언제 심을까요? 이항하는 데만 최소 2달, 석 달 걸리겠죠.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스테이지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5월달, 6월달에 모든 이항을 끝내야 됩니다.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2달, 석 달 이항한다고 있으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뭐 하냐? 미국에서는 직파를 합니다. 다이렉트 시딩을 해요. 국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이렉트 시딩이 직파가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항이 원칙이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다이렉트 시딩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파를 하니까 신속하다 하는 장점이 있죠. 그죠? 짧은 시간에 많은 면적을 파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깊이 가볼까요? 그럼 종자를 여기에 논에다가 파종을 한다 할 때 요렇게 싹을 안 내고 요 상태로 하는 거하고 여기 싹을 요렇게 내고 파종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빨리 출현이 돼서 빨리 자랄까요? 요것은
싹을 안 틔운 거예요. 요거는 싹을 틔운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어느 게 빨리 출현할까요? 아니 이항을 했을 때, 아니 파종을 했을 때 여기 논에서 종자를 한 군기를 파종을 했어. 당연히 2번이 빠르겠지. 싹을 틔우니까. 싹 틔우는데 얼마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소독하고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실제 그래요. 빨리 하려면 5일도 가능하고 3일도 가능하지만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소독하고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 일주일 이상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일주일을 요렇게 싹을 틔워서 파종을 하니까 시간을 단축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요것을 뭐라 하냐면은 체아 상태라고 합니다. 체아, 싹이 난 상태. 요렇게 이제 파종을 하는 거. 요것은 그냥 건조 상태. 요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것은 맵시 자체가 건조되고 요거는 체화된, 발화된 상태로 파종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논에 물이 전혀 없다. 완전 마른 논 상태다. 그러면 요 싹이 난 상태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싹이 난 걸 그냥 논에다가 마른 상태, 물이 없는 상태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 말라 죽지.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또 뭐 된다? 이 싹이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수분이 없으니까 바로 말라 죽어 버리겠지. 그죠? 그러면 싹이 난 상태는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논이,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담수라 그래요. 그래서 담수 상태에서 직접 파종한 데서 담수 직파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wet seeding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건조 상태의 종자죠. 싹을 안 틔우고 파종을 하는 경우예요. 그럼 싹을 안 틔우고 파종하면은 말라 죽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그죠? 왜? 원래 말라고 있으니까 토양 말라도 관계없어. 그죠? 장단점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요것은 건조 상태, 논이 건조하다 해서 건답 직파. 요렇게. 요것은 다른 말로 하면 드라이 시딩. 요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배 양식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파는 건답 직파와 담수 직파로 나눈다. 이해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항을 한번 볼까요? 이항. 자, 이항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지금 97% 이항을 합니다. 한 3% 정도가 이런 직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직파를 많이 할 때는 어디까지 갔냐? 한 12% 직파를 했었어요. 그 직파를 하니까 아까 장점은 시간을 단축한다 하는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반을 나눴다. 여기는 이제 담수 직파를 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15cm 자랐다. 가정하면 여기는 이항을 했어요. 이항은 키가 몇 cm 정도에 옮겨 심을까요? 보통 한 20cm, 15cm에서 20cm 사이에서 이항을 해요. 그럼 15cm다 하면은 이미 옮겨 심는 그 순간 15cm가 된 거예요. 얘가 15cm 정도 자라려고 하면 한 20일 정도 걸려요. 그럼 20일 하고 벌써 20일을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출발점이 빠르죠. 출발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항이 빠르니까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니까 어떻게 잡초 이 풀들이 얘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세력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항하고 한 20일 정도 지나면 확 거의는 아니더라도 연면적 지수가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얼추 덮어버려요. 또 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초가 잘 발화를 못해요. 근데 얘는 어떻다? 얘는 파종과 동시에
싹을 틔우거나 틔우지 않았거나 하여튼 파종과 동시에 풀들도 잡초들도 야 나도 살아야지 하면서 발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직파 중에서 건답 직파하고 자 다시 요 가볼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자 드라이 시딩하고 건답하고 웻하고 비교해보면 건답은 자 심어서 요렇게 이제 싹이 나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면 7일에서 10일 정도 더 걸려요. 요것은 그냥 7일 내지 10일 걸려서 치아된 상태에서 발화된 상태에서 옮겨 심는 파종을 한다 했죠. 그죠? 그럼 얘는 벌써 11일 단계가 가는 거라. 그러면 얘가 드라이 상태에서 파종한 게 만약에 요 정도로 요렇게 한 15cm 자라난다 하면은 얼마 정도 걸리냐면 한 25일 정도 걸려요. 길게는 뭐 30일 정도 걸리기도 하죠. 25일 걸린다. 근데 왜 상태로 요렇게 파종을 한 얘는 15cm 정도 자라는데 얼마 걸리냐 하면 10일이면 자라요. 한 10일에서 뭐 길게는 15일. 요 정도면 한 2주면 한 15cm 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훨씬 빠르죠. 그죠? 이게 빠르긴 하지만 요 이양에 비교하면은 이양은 이미 키가 15cm, 20cm 자란 상태에서 옮겨 심는다 했죠. 이양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기 직파 중에서 요거는 건답, 어는 담수 직파 둘 중에서는 이게 훨씬 키가 크고 빨리 토양 전체를 덮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잡초 방제 차원에 있어서는 물론 농약은 지금 배제를 하고 얘기입니다. 잡초 방제에 있어서는 이 담수 직파가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겠죠. 이 건답은 종자하고 잡초하고 종자하고 잡초하고 이렇게 벽시하고 잡초 같이 자란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풀밭이 되어버린다. 이해되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가봅니다. 이왕 들어섰으니. 자, 건답 직파에서는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발화를 안 시키도 되고 소독만 해서 그냥 파종만 하면 되잖아. 그럼 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첫째 장점이 파종하기 쉽다. 파종이 용이하다. 아주 편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장점 또 있을까요? 두 번째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봐. 반면에 이거는 건답이고, 이거는 담수입니다. 담수는 장점이 뭐가 있나요? 빨리 자란다. 초기 생장 속도가 빠르다. 초기 생장이 빠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장점은 1차적으로 잡초를 건답 직파에 비교했을 때는 잡초 방제가 어떻다? 잡초 방제라기보다는 잡초 발생이라지. 발생이 적다. 방제가 용이하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담수했을 때 장점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공익적 기능으로 보면, 그죠? 물을 미리 담아 놓고 하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한다?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죠? 온도가, 여름 되면 온도가 엄청 높은데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 그거는 공익적 기능이니까 일단 빼고 여기 경제적인 면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건답 직파는 단점은 한번 봅니다. 자, 단점 뭐가 있나요? 첫째, 잡초 발생이 많다. 이게 문제죠. 그 다음 두 번째, 초기 생장이 더디다, 느리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밥맛이, 미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거 파종해 놓으면, 자, 마른 상태에서 물이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기 좋아요, 어려워요? 새들이 먹기 좋아해. 그냥 뭐 물도 없지. 그냥 와서 오리 같은 경우 쫙 까마귀도 그렇고 뭐 오리 같은 청둥오리 쫙 서서 요래 갑니다. 줄 쫙 서서
인사함이 갑니다. 전부 다 파먹고 있는 거예요. 죽자는.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세 번째 여기 써야 되겠네. 미지는 다음에 쓰고. 그 발화율은 괜찮은데 출현율이 낮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류라고 해야지. 설치류의 피해가 크다. 이게 문제예요, 결국은. 얘들이 새나 이런 애들이 다 먹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담소직파는 여기에 비해서 이런 걸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끼리 비교입니다. 직파여서 건답이냐 담수냐 비교해보면 요거는 미질이 밥맛이 조금 좋다. 건답에 비해서. 물론 이양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네 번째 뭐예요? 조류의 피해가 적다. 뭐에 비해서? 건답에 비해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야. 요 한 가지 질문 없나요? 건답 직파에서 밥맛이 없다 했죠? 왜 없을까? 자, 요걸 내가 설명을 안 했나? 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였다? 아까 여러분들 현미로 먹는 게 맛있어요? 백미로 먹는 게 맛있어요? 어? 아까 했잖아. 그 여러분들 지금 백미로 먹어요? 현미로 먹어요? 학교 식당에 가면은 백미의 밥이 나와요? 현미 밥이 나와요? 하얀 쌀밥 백미가 나오잖아. 그죠? 이거잖아. 쌀이 요렇게 돼 있잖아. 요렇게 안 생기고 결국 씨눈, 배와 그 다음에 바깥에 요 덮고 있는 엠브리오는 호분청이 뭐라 했어요? 무슨 청? 단백질청. 단백질이 많다. 결국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먹을 때 까칠까칠하고 별로 밥맛이 없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요 바깥에 단백질을 제거하고 남은 요게 뭐다? 요 전분청 있죠. 전분청을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밥을 해 먹는다. 그러니까 밥맛이 좋다. 그러면 단백질이 많으면 밥맛이 안 좋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건답직파를 하면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밥맛이 안 좋아. 그래서 미질이 떨어지는 거야. 1차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나중에 MGK 마그네슘하고 칼륨 이 관계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높을수록 밥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칼륨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마그네슘이 적당하게 높은 게 오히려 밥맛이 좋다.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래. 단백질이다. 가장 핵심은. 그러면 이제 이왕 들어섰으니까 단백질이 어느 정도일 때 밥맛이 좋을까? 과거에는 우리가 한 7에서 8%의 단백질이 있었어요. 쌀 아래. 그럼 지금은 6.5% 정도만 돼도 밥맛이 좋은데요. 지금 소비자분들은 6.0까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밥맛을 얘기할 때는 단백질 함량이 적은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6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도정할 때 RPC에서 도정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 RPC란 말이 나오는데 RPC가 뭐예요? Rice Processing Complex. 미국 종합 처리장 이런 뜻입니다. 됐죠? 우리가 배를 하는데 이제 국제기구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뭐다? 일이라고 들어봤나요? 1학년 때 배웠죠? 국제미장연구소. 그럼 뭐 한다?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면 필리핀에 국제미장연구소가 있어요. 국제배어연구소가 있는데 이건 왜 있느냐 하면 동남아 중심으로 식량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수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특히 벼, 쌀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재배하는 쌀은 거의 장립종이에요. 우리는 뭐다? 미디움, 중간형이다.
장립종이라는 건 여러분들 카레라이스 보면 이 쌀이 길죠, 그죠? 긴 쌀이에요. 이걸 장립종이라 그래요. 우리는 약간 중간쯤 긴 거, 이걸 중립종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 폭하고 길이하고 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 2에서 2.3 정도 돼요. 근데 롱그레인 얘는 장립종은 약 3, 2.8에서 3 이상이 돼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길죠. 그러니까 홀쭉하다며 날씬한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 록펠러 재단하고 일본에서 많이 여기서 지원을 해서 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뭐 이제 경제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미장 연구소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로 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쪽에 빈민 국가들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박사학위까지를 하고 여기에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해서 실렉션이 되면 거기에 이제 박사학위는 기본이고 뭐가 돼야 되겠다? 이게 돼야 되겠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직파에 관해서 알아봤고 이 항은 여기에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 지금 직파만 건답이냐 담수냐 비교를 했죠. 그럼 이 항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항은 이미 15cm 정도 자란 걸 옮겨 심죠. 그러니까 이 토양에 논에 이렇게 옮겨 심으면 벌써 한 20일, 30일쯤 지나면 거의 확 덮어버려요. 그 잡초가 밑에서 이렇게 자라려고 하더라도 못 자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다? 장점이 잡초 방제에 매우 유리해요. 그래서 뭐 100%는 안 되지만 매우 유리한데 그래도 지금 농가에서는 우리는 여기하고 미국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제초제 여기 있을까? 제초제 허비사이드죠. 허비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제초제를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있죠, 그죠? 있지만 직파를 하면은 제초제는 필수예요. 그게 상당히 물 관리만은 어렵다.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한다. 그럼 뭘 활용하느냐? 그래서 우렁이, 여러분 왕우렁이 들어봤나요? 얘는 핑크빛 알을 놓는 애예요. 왕우렁이. 그 얘가 초식성이라 풀을 뜯어먹고 살아. 그래서 여기 갑니다. 이렇게 이제 논이 있으면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럼 뭐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라고 있겠죠? 자라고 있으면 여기 이제 잡초가 이 잡초가 이렇게 자란다. 자라면 얘가 가면서 뜯어 먹어버려.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왕우렁이를 얼마만큼 투입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큰 애를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연구들을 지금 해서 100% 제초제 없는 농법을 실현하고 있어요. 그러자고 하니 여기 조금 더 가볼까요? 이 왕우렁이 얘는 움직임 특성이 물이 있어야 움직여요. 물 없으면 다니지는 못해. 그래서 뭐 한다? 물을 좀 깊게 대줘야 된다 하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논의 균형, 밸런스 작업이 안 된 상태는 어때요? 한쪽에는 담수심이 한 15cm 물이 이만큼 잠겨져 있고 한쪽에는 완전 말라가 있는데 말란 상태는 어때요? 왕우렁이가 일을 못해.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지. 그래서 레벨링 작업, 균평 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게 레이저로 한다 해서 레이저 균평기란 작업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니즈, 필요에 의해서 농기계 회사라든지 농업 관련 농기계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고 하는 게 전부 상호 뭐한다 융복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나 사례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병이 많이 발생한다. 요즘 농부들이
논에 가서 병이 있는가 이렇게 누가 볼 사람 없어요. 이제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많아서 안 가. 젊은 분들 그것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한다? 병해충 발생이 얼마나 돼 있느냐. 집안에 앉아서 휴대폰 가지고 외찰을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지금 우리 과에 모 교수님 하고 계시죠? 센싱 들어봤죠? 센싱이 뭐예요? 스캐닝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여러분들 얼굴만 딱 스캐닝 딱 뜨면 병이 있다 없다 뭐 앞으로 한 10년 있어 봐요. 뭐 어디 아프다 안 아프다 지금 혈액 피 한 방울 가지고 검사를 하지만은 앞으로는 어때요? 얼굴만 딱 찍어 보면은 어디 아프다 어떻다 하고 진단이 다 될 거예요. 한 10년 기다려 봐요. 지문 인식하고 얼굴 딱 찍으면 한 10년 내로 해결이 될 겁니다. 진단한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배의 전체적인 포장하고 몇 개만 딱 샘플로 찍어보면 아 여기가 뭐가 문제다. 뭐 양분이 질소가 부족하다. 인산이 카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야 멸구가 지금 몇 마리 있다 하는 걸 드론 영상을 찍어도 되고 인공위성을 찍어도 되고 한데 인공위성 찍으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내 필지만 해서 카메라를 장착을 딱 해놓고 여기서 전화기로 알람 딱 오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면 그게 AI 시대예요. 그게 우리 스마트 농산업학과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 센싱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전부 이 재배하고 다 연동이 되어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맥락은 이번 시간에 잡았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자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질문.